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건설기계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기계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지난해는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어요. 올해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경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환율적인 문제도 있는데 결국에 지금 건설기계 장비주들 상당히 지금 관세 우려감들이 높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모라는 종목을 건설 장비를 먼저 소개시켜드렸죠.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올라가면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갔으니까요. 네. 건설 건설 장비주들도 오늘 장 중에 강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장 이후에 최초로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는데 해당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관세가 우리에게 지금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현재 관세 우려감에서 많이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건설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재건주들 이미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대비해서 건설 장비주들은 그래도 주가가 아직 저렴한 수준에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는 이야기죠. 재건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가자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LA 산불 지역이라든지 이 이야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인프라 투자,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인프라 투자 아니면 원전 설비, 원전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건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죠. 영업실적 작년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이후에 주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주식의 영업이익 성장치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 내지는 이제 다른 재건주들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 덕분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AI 덕분에 오히려 득을 보는 섹터는 더 다른 곳들이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건설과 저는 전력을 뽑고 싶어요. 이 재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넓혀 나가는 게 네. 자, AI 건설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나 AI나 다 필요한 게 뭡니까? 전력 먹는 하마예요.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원전 올라오고 전선 올라오고 건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AI 관련주들은 이미 다 고가 찍은 상황이고 아직 저렴한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직 많잖아요. 이곳에서 오히려 지금은 기회를 좀 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등주가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상한가가 지금 현재 풀린 상태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하나 두 개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에버다임도 보시다시피 상한가가 풀렸다 보니까 1등주가 상한가가 풀렸다 보니까 윗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지금 보시면은 지난 매물대들 고가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이탈만 하지 않는 선에서 버틴다? 괜찮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현재 정책으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관세만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책적으로 보여준 건 없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가장 빠르고 원하는 거는 전쟁과 관련돼서 종식 선언시키는 거. 전 정부와 완벽하게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의 종식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전쟁의 종식을 못 시켰으니까요. 그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재건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눌리면 사자, 바이 더 딥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제가 1월달 중순 1월 12일쯤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요. 주가 시장의 좀 하락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좀 이탈을 일부러 억지로 만들고 꼭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건주와 같이 이렇게 이슈 섹터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렇게 거세게 나온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버다임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물대는 이제 거의 다 뚫은 상황입니다.
여기 위로만 안착하고 넘어간다. 계속해서 우상향, 천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천국의 계단을 한번 꿈꿔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SY 스틸텍도 한번 보실게요. 네. SY 스틸텍도 마찬가지로 현대에버다임과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수렴 형태에 대한 지지 구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대로는 일단 박스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강한 만큼 오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을 좀 맞고 눌린 모습이 있습니다. 위로 돌파만 해준다면은 시세는 더욱이 붙인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전진건설 로봇도 소개시켜드렸었죠. 전진건설 로봇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죠.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입니다. 저희가 전진건설 로봇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고가까지 계속 솟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목들 시세 계속해서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료 수급이 끊이지를 않고 휴전이 끝나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계획이 막 뭉개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끝나기 전까지. 트럼프 정책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인 만큼 현재 고가에서 물론 타시는 거는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시고 현재 위에서 앞선 종목들 뭐 저항대 부딪혔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눌림시의 기회로 삼으면서 계속 매수를 하시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이렇게 셋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그 히토류를 원한다고 하는데 히토류 자원이 맺혀 있는 곳들은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다면은 잘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력을 한번 믿어봐야 된다. 재건주들은 아마 올해 탑픽이 되지 않을까, 템버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눌리면 들어가 보시는 접근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BM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지난주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를 방문해서 HBM 후공정 라인을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퀄테스트의 구부 능선을 넘고 있는 걸까요? 올 상반기 중으로는 납품 문제를 마무리 지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발표로 이제 HBM4에 대한 납품 이야기가 나왔었죠. HBM3E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납품 계획에 대해서는 1분기 생산 그리고 2분기 때 좀 납품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일단 그건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이건 삼성의 입장이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엔비디아도 급하긴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B 시리즈만 넘어간다고 해도 지난 H 시리즈 대비해서 HBM 필요 수량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장 증설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과거부터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을 두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HBM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진행을 하되 이제 뒤에 있는 공정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론도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생산량이 아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쫓아올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내 목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HBM 내지는 시장 점유율 20%를 얘기합니다. 20%. 나머지 80%는 누구 건가요? 전자닉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확장성이 아직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우리한테 기대감만 좀 불어넣어줬던 섹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믿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좀 높게 항상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당장은 좀 물론 아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발표로 인한 좀 기대감보다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공정 설계에 대해서 검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탑재 가능성을 일단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발표가 나온다면은 중국향 엔비디아의 제품에 일단 탑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물론 관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은 일단 좀 리스크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일단 HBM에는 탑재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시장에서 이 HBM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거 삼성전자 컨콜에서도 2분기 때 양산 내지는 이제 출하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기대감은 사실 지금 1분기부터 좀 키울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깝게 보셔야 되는 종목은 YC겠죠. YC가 가장 삼성전자 향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가장 큽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YC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2월 10일 소식 이후로부터 급등 나온 이후에 차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지금 발언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차트만 봤었을 때는 최근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 뭔가?
정말 차트 형상만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월 10일자 기준으로 거래량 강하게 붙인 이후에 거래량 없이 그냥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형태로 버티고 있거든요. 앞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때는 빠졌죠, 오히려. 네. 못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YC 같은 종목에 대해서 일단 삼성전자 향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온다면은 현재 레벨업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 주가들 특히나 이스페타시스를 선행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페타시스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 지금 주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박스권 유지 내지는 상단까지 좀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근사치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으로 입증을 했잖아요. 원래 이스페타시스 어떤 종목입니까? 엔비디아 납품 기업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실적에 대해서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은 높게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생산량이 늘어난다에 발 맞춰서 삼성전자 소식도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몇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DI입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 바닥권에서 상승 나온 이후에 30% 조정 나오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가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이런 주가들이 항상 좀 변동성을 가져올 때 상방으로 좀 강한 변동성을 주었던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지수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도 이목도가 높은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관세 우려감 때문에 양발을 다 빼면 안 됩니다. 한쪽 발은 넣어놓고 한쪽 발만 스리슬쩍 빼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네, 그래서 반도체 완전히 손 떼지 마시고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참 아직 56,000원 구간입니다. 당장 이 박스권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반도체 주가는 아닌 것처럼 지금은 아직 저렴하다라는 점 꼭 항상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주봉 기준으로 이제 바닥권을 다 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아마 삼성전자 같이 이제 장기 투자를 노려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5만 원 현재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5만 원 근사치값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장기 투자 관점 내에서는 매집해 나가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저렴하게 빠졌던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 발은 넣고 있는 전략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가 들어가 볼 기업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앞서가지고 AI 덕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설, 전력, 아니면 뭐 에너지, 원전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전선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선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3,445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고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튼이라는 회사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났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소식이요. 이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북미향 내에서 이제 가장 큰 전력기기 회사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일 일렉트릭이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전선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뭡니까? AI 그리고 양자 전반적으로 계속 전력 수요는 아직도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전선 종목들이 있는데 대원전선을 소개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국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 12%에서 15%가량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KT 여러 이제 국내 기업들에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일수록 이제 앞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먼저 선행적으로 보시면은 미국 내 생산 공정 부각으로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시피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향에 대한 확대향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A 산불이 있었죠. 이때 대원전선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LA 전력청의 변압기 이 테스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LA 전력청에서 변압기와 관련돼서 수주권이 오면은 계속해서 납품을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양에 대한 매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레벨업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말씀 전해드릴게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앞선 상승분 대비해서 깔끔하게 5일선 지금 지지받고 기간 조정 형태 마찬가지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형태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왜? 딥시크까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 더 올라갈 가능성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저항대 4,200원까지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000원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전선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불확실성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